최미경의 책다방 시간입니다. 최미경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장마라서 그런지 여름이 딱 왔다라는 게 느껴지는데요. 네. 이번 주는 정말 비 소식도 많았고 굉장히 좀 습도도 많이 높았잖아요. 비가 올 때는 너무 무섭게 오더라고요. 그쵸. 좀 막 이렇게 뚫어지게 온다고 그러죠. 오늘 네. 오실 때는 괜찮으셨어요? 네, 오늘은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7월의 풍성한 문학 행사 소식을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네 가지 소식을 전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가 렉처 콘서트 언니네 책다방이거든요. 네. 이 언니네 책다방에서 7월에 올해 원북원 어린이 부문에 선정된 백오봉 새학교에 가다 를 음, 만나본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저희 코너에서도 처음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최소희 작가를 7월 18일 목요일 저녁 7시 이 지역 서점이죠. 안녕나이 책방에서 만날 수 있답니다. 네, 이 그림을 그린 최수정 음, 작가가 이 최소희 작가의 친동생이라고 들었던 기억이 맞아요, 나는데 맞아요. 또 네, 안녕 나의 책방도 이름도 굉장히 귀여워서 기억이 나긴 하지만 네, 저희가 또 소개를 해드린 적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배고봉 새학교에 가다라는 책과 안녕 나의 책방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 언니네 책다방의 또 마스코트라고 할 수 있는 이 청년 클래식 그룹 레마 앙상블이 또 음, 함께 하는데 이번에는 네, 아이들 책이기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음악을 또 많이 잔뜩 준비했다 귀여울 그러더라고요. 것 네, 같아요. 되게 기대가 큽니다. 또 이제 두 번째 프로그램은 세상 모든 것의 역사 2이 음, 강연이거든요. 네, 6월까지 이제 상반기 프로그램이 마무리 지어졌고요. 네, 7월부터는 하반기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요. 이번에 모실 작가는 조현정이라고 카이스트 디지털 인문사회학부 교수님이 오시거든요. 네. 그가 지은 책 전후 일본 건축으로 이제 핵가족 이후를 위한 집이란 주제로 강연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했던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세상의 모든 것의 역사는 이제 상반기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잠깐 훑어보자면, 3월에 어디에도 없는 고고학 이야기, 문화는 음,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만드는가, 석굴서원, 그리고 지난 6월에는 역사 속의 동물은 행복했을까? 음, 이거였었거든요. 네. 하반기에는 또 어떤 작가님과 함께 어떤 강연이 이루어질지 되게 음, 궁금합니다. 네. 정말 이 퀄리티 높은 강연으로 우리가 평소에는 접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좀 장소와 일정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세요. 7월 20일 토요일 오후 2시고요. 박태준 학술정보관에서 진행된다고 하거든요. 네. 현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접수 중이니까 정말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자세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문학 프로그램은 또 같은 날 진행되거든요. 네.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에 책방 수북에서 작가와 함께 수북수북이 진행되는데 네. 시에 정말 관심 있고 문학에 좀 발 좀 들였다는 분은 다 알만한 시인 두 음, 명이 네. 책방 수북으로 오는 시간인데요. 이 김민정 시인, 박연준 시인을 동시에 만나볼 수 음, 있습니다. 이 김민정 시인은 문학동네에서 오랜 기간 편집장으로 있으면서 실력을 키워서 현재 난다 출판사의 대표로 있으면서 좋은 작품을 발굴하고 또 젊은 작가들을 발굴하는 데 탁월하다는 그런 대표로서의 어떤 그런 자질을 가지고 있는데 네. 물론 자기 작품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박연준 시인은 시집뿐만 아니라 산문집으로도 여러 사람들한테 되게 호평을 음, 받고 매니아층을 충분히 확보한 네. 그런 시인인데요. 이 박연준 시인의 시집 사랑이 죽었는지 가서 보고 오렴 이것과 네. 김민정 시인의 산문집 읽을 거리를 가지고 시와 우리 둘 이야기라는 주제, 이 음, 주제로 두 분이서 막 이렇게 소소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좀 핫한 시인을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인데 시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프로그램 어떤 겁니까? 인문학인 포항인데요. 네. 7월 31일, 이달의 말이죠. 이게 수요일 오후 2시에 포은중앙도서관 1층 어울마루에서 민태기 작가를 모셔서 강연이 진행되는데요. 네. 이 민태기 작가는 서울대 기계공학과 박사로 현재 SNH 연구소장이며 JTBC 차이나는 클래스 이렇게 다수의 방송에 음, 출연했으면서 네. 현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제작에 참여 중이신데요. 네. 이번
이번 인문학인 포항 강연에서는 이 민태기 작가의 저서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으로 강연을 또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책 제목부터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데 이 조선이 만난 아인슈타인은 과연 누굴지 궁금한데요. 과학과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강의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문학 프로그램 중에 초청된 작가님의 책과 작품을 또 이 시간 소개해 준다면서요.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책방 수북에서 이제 진행하는 작가와 함께 수북수북에 두 명의 시인이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중 이제 난다 출판사의 대표 김민정 시인, 이 책 읽을 거리 이걸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요. 네. 이 읽을 거리는 난다 출판사에서 올해 약간 기획서적 같더라고요. 보니까 네. 각각 매달마다 다른 시인들이 한 권씩 맡아가지고 1월에는 김민정, 2월에는 전욱지, 3월에는 신이지, 4월에는 양안다, 5월에는 오은, 6월에는 서효인, 7월에는 황인찬까지 지금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12명의 시인이 릴레이로 써가는 이 12권의 책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김민정 시인이 1월에 낸 읽을 거리를 보면요. 네. 1월 1일부터 정말 1월 31일까지 하루에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시, 에세이, 산문, 인터뷰, 편지 이렇게 다양한 글들이 실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1년 동안 네. 진행되는 프로젝트라고 네. 하니까 매달 다른 작가님이 맞아요. 매일매일 다른 글을 쓰신다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그러면은 1년이 365일이라고 하면 네. 365가지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나오겠네요. 그러니까요. 그중에 오늘은 이제 1월에 나온 김민정의 읽을 거리에 어떤 글이 실려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다양하게 실려 있거든요. 네. 이 김민정 시인의 어떤 가족 이야기, 친구 이야기 또는 이렇게 썼던 시 이런 것도 실려 있고요. 네. 또 정말 우리한테 유명한 이제 작가님들이나 또는 일반인들 또는 문화예술가들을 인터뷰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은 고인이 된 개그맨 박지선을 만나 인터뷰한 그런 과정의 어떤 인터뷰, 그다음에 가야금 연주자 황병기님 이렇게 다양한 인터뷰도 거기에 실려 있어가지고 읽을 거리가 정말 많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저는 이거를 구입해놓고 1월 1일, 1월 2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마구잡이로 막 읽기 시작했는데 펼쳐지는 대로. 네. 그래서 날짜랑 상관없이 읽게 됐는데 또 이게 재밌는 게 어떻게 1월 1일에 딱 맞춰서 무언가 글을 쓸까 1월 30일에 딱 맞춰서 어떻게 글을 올릴까라고 했는데 예전에 글을 만났던 게 그 달의 그날일 수도 있고요. 예전에 그렇죠. 이렇게 일기를 돌려봤을 때 10년 전의 일기에 1월 21일 일기가 있으면 이렇게 옮겨오기도 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책을 엮어놨더라고요. 진짜 좀 생각지 못한 다양한 네. 방법으로 또 책을 네. 만드신 것 같은데 네. 우리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중에 한 편이라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한 편 좀 들어볼까요? 1월 21일 날 적은 에세이거든요. 네. 전체는 아니고 그 중에 이제 한 부분인데 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1월 21일 3년 전 아빠가 쓰러졌다. 중증 뇌경색이었다. 응급실에 실려간 그날부터 온갖 병원 전전하다 집에 누워 지내게 된 오늘까지 아빠는 네모난 침대, 내 귀퉁이에 박혀있는 4개의 은빛 바퀴에 몸이 들려 산다. 어느 새벽 아빠의 기저귀를 갈다 휘청하고 주저앉았을 때 어둠 속 반짝이는 이를 드러낸 바퀴와 눈이 마주쳤을 때 태 모양의 둥근 바퀴라 하는 이것을 처음으로 만든 이가 가히 천재구나 감탄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사람이든 사물이든 내가 못하는 일을 잘하는 존재라 할 적에 이를 무조건 천재라 이름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내게도 꿈이 하나 생겨버렸다. 휠체어 밀기의 천재랄까. 크고 정직한 바퀴 2개 미는 일에 무슨 요령이 필요할까. 만만히보다 실은 된통 업어치기를 당했다. 턱을 만날 때, 코너를 돌 때, 어쩌면 가장 기본이다 할 직진과 후진을 할 때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앉아있는 이의 느낌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던 것이었다. 우악스럽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밀려거든 스무드하게
아빠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휠체어를 멈춰 세운 채로 단어를 검색했다. 모나지 않고 부드러우면서 침착하게.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악스럽게 힘으로 이렇게 막 밀어붙이지 말고 밀려거든 좀 스무드하게 밀라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정말 이 글쓴이가 아빠의 휠체어를 밀면서 음. 병간호를 하면서 좀 인생을 배워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저는 이, 어, 중요한 건 내가 미는 내가 아니라 앉아있는, 앉아있는 얘의 네, 느낌이라는 그런 거를 보통은 다 나 위주로 나만 열심히 그렇죠. 하면 되지라고 내가 뭘 했는데 한다라고 생각을 맞아요.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를 어, 저도 많이 느꼈고 음, 이 책 속에는 정말 이렇게 아차 싶은 구절들이 음,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눈물이 핑 돌 때도 있고요. 왜냐하면 네, 나이대가 저랑 좀 비슷하거든. 저보다 한 음, 2년 정도 하는 선배님인데 네. 그 시대를 살았던 동시대를 살았던 그런 아픔이나 아, 그런 것들을 함께 느끼고 또 있구나. 공감이 맞습니다. 되니까. 네. 그래서 되게 좋게 읽었어요. 음. 또 이 김민정 시인이 7월 20일 토요일 오후 5시 책방 수북에서 만나볼 수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최미경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